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청취자분들 김치 좋아하세요? 한국인이라면 김치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이민을 와서 그런지요. 김치를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싫어하진 않아요. 그저 김치가 없다고 굳이 새로 김치를 담가야 한다거나 나가서 사와야 한다거나 그렇진 않죠. I like it, but I don't love it. 저희 부모님이 올해부터 저와 살림을 합치게 되었어요. 늘 바쁜 저를 위해 집안 살림도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저희 아들이 아직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살림을 합친 후에는 제가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어쨌든 이제는 김치가 떨어지질 않아요. 저희 아빠가 많이 익은 김치를 싫어하셔서 엄마는 한 달에 2번꼴로 배추 2포기 정도로 적은 양의 김치를 자주 담그세요. 부모님하고 함께 살게 된 후로는 늘 냉장고엔 김치가 있어요. 올 여름에 부모님이 한국을 가시고 엄마가 가시기 전에 조금 담가 놓은 김치를 저희 아들이 라면 먹을 때마다 다 먹어서 치워버렸어요. 저희 아들은 이제 5학년인데 김치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저는 없으면 없는 대로 라면 먹을 때도 김치 없이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친구네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야, 하루 종일 뭐 하느라 전화를 그렇게 안 받아. 내가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미안. 오늘 너네 초대해놓은 걸 잊어버리고 글쎄 어제 배추 한 박스 사놓은 거 있지. 오늘 너네 오기 전에 빨리 김치 담가 놓는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야. 제가 미국에 와서 중학생 때 처음으로 만난 한국 친구예요. 어머, 그래? 그럼 나 김치 조금만 줘. 이따 집에 갈 때. 지퍼백에다가 한 주먹 정도만 주면 돼. 우리 아들이 김치를 좋아해서. 어차피 2주 정도 있다가 엄마 한국에서 돌아오시면 김치 새로 담글 거니까 조금만 주면 돼. 친구는 흔쾌히 넉넉하게 병에다 김치를 담아서 집에 갈 때 저의 손에 들려주었죠. 다음날 김치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김치 팔아도 되겠다.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우리 아들이 김치 먹어보더니 할머니 김치보다 맛있대. 너 음식을 원래 이렇게 잘했어? 기집애 공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제 친구는 공부만 할 줄 알았지 살림이나 음식은 도통 관심이 없는 친구거든요.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 아니야, 그거 우리 남편이 담갔어. 난 남편 보조. 와, 대박! 오늘은 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워싱턴 윤준의 7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 줄 혹시 아세요? 11월 22일. 11 더하기 11은 22인데 왠지 숫자가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죠? 내일은 김치의 날입니다. 생소하시죠? 아니, 무슨 김치의 날이라는 게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그러니까 2020년 11월 22일이 제1회 김치의 날이었어요. 김치의 날은 한국김치협회에서 2007년도부터 선포해서 시행해 오다가 2020년부터 김치산업진흥법에 의해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는데요. 식품으로서는 유일한 법정 기념일이에요. 해마다 이맘때는 한국에서는 김장철이잖아요. 그래서 김치의 날이 11월인 것도 있겠지만 김치의 날이 왜 11월 22일인 줄 아세요? 나름의 의미가 있답니다.
배추와 무 등의 주재료에 소금과 양념, 채소, 젓갈을 비롯해 여러 가지 해산물을 11가지 이상 섞어 만든 김치가 22가지 이상의 건강 효능을 부여한다는 뜻으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정하게 된 것이래요. 그런데요, 정말 기본 재료가 딱 11가지예요. 보세요. 배추, 쪽파, 대파, 굵은 소금, 무, 멸치액젓, 새우젓, 고춧가루, 설탕, 다진 마늘, 매실액. 집집마다 재료 한두 개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요. 11가지가 기본 재료죠. 해외에 살고 있다 보니까요. 우리 것에는 더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더 애국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김치는 한반도의 월동식품으로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지역별로 수백 가지가 전래되고 있죠. 배추와 무를 주재료로 하고 양념과 젓갈 등을 버무려서 일정 기간 숙성과 발효를 시켜서 먹습니다. 2013년도에는요, 마을 사람들이 김치를 같이 담그고 나누는 한 민족의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2017년도부터는 김장과 김장 문화를 홍보하고 전파하는 김치 페스티벌이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도시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11월 22일 김치의 날에 맞춰서 2020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이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러시아, 베트남과 한국의 7개 나라에서 동시에 개최가 되면서 세계 각국에 생중계된 바 있었어요. 제가 살던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우리나라와 같이 매년 김치의 날 11월 22일을 기념하는데요. 미국에선 4년 전에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으로 의회에서 김치의 날을 지정해 공식 기념하는 결의안이 처리가 되었어요. 미국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한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뜻을 같이 해 김치의 날을 기념한다는 취지에서 결의안을 발의한 것이죠. 또 그 당시에 중국이 김치가 지네 거라고 한창 헛소리를 하기도 했었어요. 중국이 김치의 종주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바로 잡고 김치가 한국의 대표 음식임을 미국에 알리는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김치가 세계적으로 소울푸드로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김치의 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까지 미국과 브라질, 영국 등 세계국 일부 지역과 아르헨티나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한 상태이고요. 미국에서도 각 주마다 김치의 날 제정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어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미 2021년 8월 캘리포니아의 주에 이어서 워싱턴 DC, 뉴욕, 버지니아, 미시간, 텍사스, 하와이가 김치의 날을 제정했고요. 제가 사는 이곳 메릴랜드도 2022년에 김치의 날을 선포했어요. 한국에선 주로 11월 말부터 김장을 시작하시죠. 저도 어릴 때 엄마가 마당에서 동네 아주머니들과 모여 빨간 그 커다란 다라통에 배추를 막 버무리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김장이었던 거죠. 한국은 과거에 비해 이젠 대가족 문화가 아닌 소가족, 핵가족 시대이고 혼자 사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도 김장을 하는 가족은 여전히 하시긴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시집을 간 친구가 있어요. 그것도 한국의 맏며느리짜리로 시집가서 살고 있는 제 친구는 명절처럼 큰일을 앞두고 시어머니와 마찰이 생길 때마다 저에게 전화해서 푸념을 합니다. 친구는 명절 증후군이란 것이 생겼는데 이젠 김장 증후군도 생겼대요. 역시나 김장을 앞두고 맏며느리인 그 친구의 푸념은 또 시작이 되었어요. 일 안 하고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살림만 한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시어머니에게서 헬프 요청하는 전화를 자주 받는 친구는 어제 아침에 전화가 왔었어요.
한국은 저녁 시간이었죠. 시어머니와 한 통화 내용을 얘기하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아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로 김장 날짜 잡았다? 갑자기 추워져서 서둘러야겠어. 화요일 아침에 와서 배추 절이고 수요일에 속 넣고 보쌈 해먹고 놀다가 가면 어떻겠니? 어머니, 화수는 막내 레슨이 2개나 있는 날이에요. 이번이 처음이라 제가 함께 가야 해요. 지난달까지 학원버스 타고 다녔는데 이번부턴 개인 레슨이라 제가 직접 데리고 가야 해요. 동서는 안 된대요? 둘째도 셋째도 다 일하느라 바쁘잖니. 걔네들은 회사 직급도 있으니 얼마나 바쁘겠니? 화요일, 수요일은 낮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수요일 저녁에 남편 오면 저 함께 가는 거 어떨까요? 다른 엄마들도 오는데 며느리가 있어야 내 체면이 서질 않겠니? 와서 엄마 체면 좀 살려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니? 그리고 아범은 일하고 와서 힘든데 어딜 데려오려고? 결국 시어머니는 설득되지 않으셨고 통화만 1시간이 넘도록 길어졌다고 해요. 친구는 화요일, 수요일엔 막내 개인 레슨에 데려다 줘야 해서 못 가니 김장을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김장 날짜를 나랑 의논을 하시던가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통보하시고 맨날 둘째, 셋째는 일하잖니 하면서 나만 괴롭혀. 나도 다시 일 시작할까 봐. 그럼 매년 김장 때마다 가서 김장한 거야? 작년에도? 그래, 작년에도 나 혼자 가서 하루 종일 파김치 대서 왔지. 김치 한 통으로 일당 받아가지고. 야, 근데 시어머니 김치 받아먹는 사람들은 우리 집, 어머님네 삼촌댁, 둘째 도련님 집, 막내 도련님 집. 매년 그 사람들 코빼기도 안 보인다? 정말 어쩌냐. 당장 다음 주인데 나 안 가면 진짜 난리 치실 텐데. 아휴, 그치. 또 남편도 뭐라고 하지 않겠어? 시엄마 심기 건드리면? 나 이번에 김장일 하러 가면 사고 칠 것 같아서 정말 더 가기 싫다. 솔직히 김치 사 먹어도 되잖아. 요새 김치 얼마나 맛있게 나오는데. 우리 집은 앞으로 김치 사 먹을 테니까 김장 때 저 부르지 마세요, 어머니. 하고 싶다. 청취자분들 중엔 김장 갈등 없으신가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 30대는 김장을 하지 않고 김치를 사 먹어도 좋다는 입장을 보이거나 아예 김치가 없어도 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60대 등 중장년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김치를 둘러싼 세대별 인식 차이가 확연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여긴 미국인이 김치를 많이 안 먹는 젊은 며느리한테 김치를 담그라는 시어머니는 별로 없으시지만 그래도 있긴 있더라고요. 여기 미국도요, 한국 아줌마들이 모여 수다 떠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크게 있는데 김장 갈등이 존재하더라고요. 한 온라인 사이트의 김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기혼 응답자 27%는 김장 문제로 시댁이나 친정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라고 대답했어요. 특히 20대 기혼자는 많은 분들이 그렇다라고 답해서 젊은 세대로 갈수록 김장을 둘러싸고 세대차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20대 응답자 중에서는 아예 김치를 안 먹는다라고 응답한 퍼센테이지가 14%이고요. 김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20대는 30%나 차지를 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김장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응답자의 56.2%가 김장 포기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김장 경험이 있는 주부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고된 노동과 김장 후유증으로 75%가 이 문제를 꼽았는데요.
올해 김장을 포기한다는 주부들 중 포장 김치를 구입해 김장을 대처하겠다라는 답변은 62.6%로 매년 김장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과거에 비해 요새 여성은 예로부터 여성에게만 부여되어 온 전통적 성 역할에서 많이 자유로워졌다고들 합니다. 하지만요, 여전히 며느리의 도리를 강요하는 시어머님들이 많아요. 실제로 김장철에 아줌마들 수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제 친구처럼 김장 불평의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 결혼한 1년 차인데 저희는 시댁에서 김장김치 안 가져다 먹는데 저더러 김장하러 오라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전화 오셔서는 안부도 안 물으시고 다짜고짜 김장 날짜를 알려주셨어요. 친구와 간단한 약속을 잡을 때도 서로 일정을 묻고 시간을 조정하는데 며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장을 하러 와야 한다는 식의 통보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 생각은요, 며느리가 반드시 시댁 김장날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며느리가 원한다면 자식된 도리로 시댁 김장을 도울 수는 있는 거죠. 시어머님도 도와드리고 오손도손 대화도 많이 하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회사를 다니거나 몸이 아프거나 김치를 시댁에서 안 가져다 먹겠다 등의 이유로 김장 돕기를 거부한다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한국을 떠나와서 그런지요. 미국에 살면서 우리 것을 보면 더 자랑스럽고 더 좋고 그래요. 외국 사람이 우리 것이 좋다고 하면 괜스레 더 우쭐해지고 기분도 너무 좋아요. 요새는요, 한인마트에 가도 외국인들 보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음식 중에 외국인들이 한인 마트에서 가장 많이 사는 게 라면이에요. 그리고 양념이 된 불고기, 갈비도 인기가 많아요. 만두나 부침개, 김밥 같은 냉동식품도 아주 인기가 많지만 역시 뭐니 해도 김치는 빠질 수가 없죠. 우리의 자랑스러운 음식, 김치입니다. 미국 내에서도요, 김치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과거 김치는 냄새나는 어디 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고 맵고 짠 음식에다 특이한 식성을 가진 사람들만 먹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었죠. 지금은 샐러드바의 뷔페 메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대중화돼 있습니다. 예전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2013년 2월 자신의 트위터에 백악관 정원에서 직접 기른 배추로 김치를 담갔다라는 내용을 게재한 뒤 미국 내에서 김치에 대한 관심이 더 늘었어요. 또 여기에 BTS의 한류 효과까지 겹치면서 김치 수요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치는 미국 샐러드바 뷔페 메뉴로 찾아볼 수 있는 만큼 미국 사회에 친숙한 식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뉴욕타임스는요, 한국인들에게 밑반찬인 김치는 활용도 높은 요리 재료라고 칭찬하면서 김치로 만들 수 있는 서양식 요리를 기사로 내보낸 적이 있었어요. 김치를 서양 요리와 접목하는 시도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고요. 김치를 넣은 요리법으로는 돼지고기 대신 버터와 올리브 오일을 넣어 풍미를 살린 채식주의자용 김치찌개와 브라운 버터를 이용해 구워 만든 김치 솔메니에르가 있고요. 이외에도 스페인식 볶음밥에 김치를 응용한 김치 빠에야도 있고 김치 핫도그와 샌드위치, 파스타 등 여러 요리에 김치를 넣어볼 것을 추천했어요. 이처럼 주요 언론사에서 김치를 소개한 만큼 김치는 미국인들 식단에서 낯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김치 수출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죠. 관세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김치가 수출된 나라는 일본과 미국 등 무려 93개국에 달했는데요. 이는 10년 전인 2014년 김치 수출국이 61개국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50%가량 늘어난 거예요.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역시나 이웃나라 일본.
일본은 전체 수출 물량의 40%나 차지합니다. 이어 미국, 그리고 네덜란드, 영국, 홍콩, 대만,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순이에요.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 수출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김치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웰빙 음식이니까요. 김치의 인기는 한류 열풍과 더불어 채식 등 건강 트렌드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요. 한국 김치가 해외에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형성된 데다 K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치가 한국 대표 음식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것이죠. 요샌 미국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음식을 물어보면 정말 별의별 음식을 다 말해요. 한국식 양념치킨, 불고기, 김밥, 냉면 등. 그도 그럴 것이요. 커스코 같은 대형마트나 월마트, 트레이더조 같은 미국 마트에 한국 음식이 많아요. 종류도 정말 많이 늘었어요. 오래전에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할머니 김치를 시댁에 갖다 준 남편 이라는 제목의 사연을 읽은 기억이 나요. 기억나는 대로 스토리를 좀 소개해 드려볼게요. 사연의 주인공인 A씨는 저희 친정은 매년 저희 외할머니 집에서 김장을 담갔어요. 작년 김장을 하고 2달 후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할머니랑 함께 만든 김치는 작년에 만든 게 마지막이었어요. 라며 글을 시작했어요. 이러한 상황에 A씨는 이젠 함께 할 수 없는 할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김치를 정말 아끼고 아껴가며 먹었고 아꼈음에도 5통 중에 겨우 2통만 남은 상태였대요. 하지만 남은 2통 중에 한 통을 남편이 말도 없이 시댁에 갖다 줬고 A씨는 분노를 한 것이죠. 김장이야 매년 하겠지만 할머니가 만들어준 김치는 작년 김치가 끝이라는 것 때문에 소중했던 건데 시댁 김장 김치가 다 떨어졌다는 이유로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가져다 준 것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A씨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은 할머니 김치라고 해도 할머니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하고 양념하고 속 채우고 다 했으니까 작년 김치나 올해 김치나 같은 거 아니야? 별 의미를 두지 마. 라며 A씨에게 따지기 시작했고 남편 말대로 김치를 할머니가 전부 만든 건 아니지만 김치 양념의 간을 보는 건 할머니가 다 해주셨고 할머니랑 함께 만든 마지막 김장 김치라는 게 중요했던 건데 이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A씨는 이미 시댁에 갖다 준 김치를 다시 가져오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 미안해 라는 말 한마디 듣고 싶었던 건데 남편은 가족끼리 반찬 좀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는 태도로 도리어 저에게 화를 냈어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 떠나서 왜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친정 김치를 시댁에 갖다 주냐. 자기가 담근 것도 아니면서. 남편 진짜 생각 없이 산다. 나는 다시 가서 가져올 거예요. 라는 분도 있었고요. 시댁 가서 눈물 흘리면서 얘기해보고 시부모님 반응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대우해드릴지 결정하면 됩니다. 좋은 기회네요. 등의 비난의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당연한 반응이죠? 남편이 100번 잘못한 거 맞죠? 아니 갖다 준다 보고라도 하라는 게 아니고 아내에게 지나가는 말로라도 여보 엄마가 김치 떨어졌다고 가져다 달라시는데? 라고 했으면 아내가 김치를 새로 담그던 사서 보내드리던 할머니 김치에 손을 안 대는 범위에서 알아서 했을 텐데 말이죠. 아니 그리고 남편은 왜 사과를 안 하나요? 남편분이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미안한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때론 사람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틀리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요, 예전에 캘리포니아에 살 때 시어머님이 매달 김치를 담가주셨어요. 시댁하고 제가 살던 곳이 40분 거리였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 전 김치를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신혼 때는 나이도 20대니
김치보다는 차라리 새콤달콤한 피클을 더 좋아했었죠. 어쨌든 김치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한 조각 정도 먹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라면 먹을 때도 김치 없이 먹는다고 제 친구들이 한국인의 피가 아닌가 보다고 피 검사하라고 막 그랬었다니까요. 남편도 김치는 좋아했지만 라면 먹을 때 빼곤 김치가 식탁에 안 보여도 김치 달라고 할 정도로 김치 매니아도 아니었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김치를 자주 담그세요. 솜씨도 좋으시기도 하지만 김치 담그고 음식하셔서 자식들 나눠주시는 거 원래 좋아하셨어요. 한 달에 한 번? 뭐 맛있다고 하면 한 달에 2번 다른 종류 김치 갖다 주시곤 하셨죠. 한 번은 시댁에서 저녁을 먹는데요. 딱히 제가 할 얘기는 없고 뻘쭘하고 어머니 물김치 너무 맛있어요. 저 김치 안 좋아하는데 어머니 김치 정말 맛있네요. 이 총각김치도 맛있고요. 이 물김치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저 딴에는 어색한 자리 대화를 이어가 보겠다고 시작한 얘기가 왜 하필 김치였을까요? 그 후에 닥쳐올 김치 폭탄을 예감하지 못했던 거죠. 그로 일주일이 지나고 퇴근길에 남편이 시댁에 들려 김치를 한 보따리 들고 온 거예요. 이거 엄마가 자기 좋아하는 거라고 가져가래서 이번 주에 다 새로 담그신 거래? 라며 부엌바닥에 김치 3통을 내려놓고 방으로 갔죠. 띠르르르렁. 윤주야, 한 통은 배추김치, 한 통은 동치미, 한 통은 총각김치야. 총각김치는 어제 담가서 안 익었을 게야. 하루 두었다가 냉장고에 넣어. 이제 냉장고에 김치 넣을 자리도 없고 지난번 주신 깍두기랑 파김치도 그대로 있는데 주위에 친구나 친정이라도 가까이 있었다면 나눠 먹을 텐데요. 저에게 김치는 정말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죠. 매주 어머니랑 통화를 드리면요. 김치 다 먹었니? 이번 김치 맛있게 됐던데. 맛있지? 매번 김치 얘기로 시작해서 김치 얘기로 끝나요. 어머니, 제가 요새 입맛이 바뀌었는지 김치를 전처럼 안 먹어요. 어머니 힘드신데도 김치 만들지 마시고 이제 사 드세요. 파는 김치도 맛있어요. 파는 건 못 쓴다. 단칼에 제 말을 자르시고는 다음 주말에 오너라. 솔직히 그 후 시댁 가는 것도 편하지 않았어요. 제가 거절을 못하니 또 김치 싸주실 텐데 하는 생각이에요. 한 번은 친정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 막 김치 짜증을 냈어요. 진짜 김치를 자꾸 보내주시니까 냉장고에 딴 것도 못 집어넣고 김치만 한가득이야. 엄마 나 김치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김치 별로 안 좋아해서 많이 안 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별로 신경 안 쓰시고 계속 주셔. 윤주야, 그게 시엄마의 사랑법이야. 엄마는 내 딸이 시집 갔는데 시어머니가 김치 한번 안 담가준다 하면 서운할 것 같은데 옛날 분들은 원래 먹는 거로 자식들 풍족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인 거야. 다음에 가면 필요할 때 말씀드릴게요 하고 얘기 드려. 그리고 옛날 건 묵은지 만들어서 지져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맞아요. 시어머니의 김치는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었는데 제가 그걸 그 당시에는 몰랐었네요. 워싱턴 윤준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김치 더 사랑할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